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2일이네요. 2022-0222네요. 공교롭게도 오늘 시황하고 분석 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황 아시다시피 오늘도 골로 갔습니다. 그죠? 네, 오늘 개인만 좀 사고 외국인은 역시나 계속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옵션도 팔았고요. 풀옵션은 계속 쌓여가고요. 좀 더 하방이죠. 콜옵션만 살짝 상방, 풋옵션 완전히 하방. 그래서 선물 모두 하방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1종목만 올랐고 778종목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7종목이 상승했는데 126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좀 어마무시하네요. 그죠? 고객 예탁금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고객 예탁까지 줄어들어서 이제는 시장이 떨어지면 받쳐줄 개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환율은 어제도 제가 선 하나 그어드렸지만 별로 뭐 환율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좀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뭐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 추세선을 갖다가 지금 잘 살려야 되는데, 여기서 툭 떨어져야 되는데 그럴지 안 그럴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환율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 치고는 큰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파트론과 MC넥스를 드렸고요. 이거는 카메라 모듈 업체로서 둘 다 봐줘야 될 업체라 갖고 제가 같이 쌍으로 엮어서 드렸고요. 대한제강 어제와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았죠. 오늘도 대한제강 혼자 많이 좋았습니다. 5.85% 올랐어요. 어제도 10% 오르고, 어제 제가 드렸을 때 시초가에 샀으면 지금 한 16% 정도, 17% 정도 수익이 되겠죠. 아이패밀리 CS도 드렸어요. 오늘 화장품 업체인데 이게 아이웨딩으로 유명한 회사죠. 이제 상장했죠. 색조 화장으로 좀 지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스크 벗고 코로나 같이 이제 코로나를 갖다가 그냥 풍토병으로 이제 인정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얘가 뜨기 시작하겠죠. 오늘 제가 네 종목 드렸는데 파트론만 살짝 1% 정도 밀리고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코스피, 코스닥 떨어진 거에 비하면 제가 그래도 찍기를 좀 잘 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뭐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도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만 이렇게 올려드리니까요. 지금 같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장이 많이 밀렸지만 이런 종목들로 트레이딩을 한다면 또 이런 종목들은 잡주들이 없잖아요. 일단 레포트가 나온다는 소리는 잡주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커버라는 레포트들은 대부분 시총이 뭐 최소한 3천억 원 이상은 돼요.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들이면 회사 탐방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무제표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무제표 안 좋은 종목도 괜히 건드렸다가 뭐 상패당한 종목도 있고 했었죠. 이제는 좀 뭐 또 한 템포 지나갔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라도 좋은 종목 혹은 이렇게 최소한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이렇게 리포트로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다면 크게 뭐 물릴 일은 없습니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이 리포트를 왜 지금 낼까, 더 올라간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한 템포 쉬어줘야 되고 수급으로 봐서도 그렇고 한 템포 좋은 종목이긴 한데 이미 그 모멘텀이라든가 혹은 이 애널리스트가 말씀하시는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투자 포인트 혹은 투자 아이디어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지금부터는 떨어질 종목인데 왜 이걸 올렸을까 하는 종목들도 아직도 나와요. 근데 뭐 알다시피 애널리스트가 종목을 분석하는 사람이지 종목 가격을 맞추는 사람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또 분은 가끔 미꾸라지가 뭐 흙탕물을 흐리듯이 한 마리가 흐르듯이 좀 어떤, 예전에도 뭐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도 작년에도 그런 분들 많았죠. 미리 선침해 해가지고 올리고 해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특수한 사정을 일반화 시키지 말고 그냥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올리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 시점이 안 맞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전 과감하게 오늘도 수차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미니트 세컨드에 보면은 많은 종목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걸 안 드리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수급과 기술적인 분석, 여러 또 시황을 봤을 때 이거 올라가는 종목
수 있겠다, 가능성이 크다 하는 종목을 올려드리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이런 종목 위주로 따문따문 조금씩 뭐 소확행 하신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파트론 MC넥스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MC넥스는 저는 오늘 조금씩 좀 들어갔고요. 대한제강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대한제강은 이제 어제 10% 올랐고 오늘도 한 6% 가까이 5점 몇 프로 올랐는데 이건 이제 지금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번 정도 또 눌림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면 되고요. 파트론, MC넥스 다 좋은데 저는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 아이패밀리 SC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패밀리 SC 색조의 시대가 돌아온다. 아이패밀리 SC는 2000년에 아이웨딩으로 웨딩 사업이죠. 시작했고 16년부터 화장품 사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주력 제품이 롬앤이죠. 이게 색조 중심의 화장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층이 주로 20대라고 하더라고요. 20대를 겨냥해갖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재작년에는 높은 성장성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21년에는 화장품 매출액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다 마스크 쓰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살아나지 않을까. 탈마스크. 그리고 마기꾼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 마기꾼 그죠? 마기꾼이 뭡니까? 마스크 플러스 사기꾼 이렇게 해가지고 저 마스크 가린 위는 되게 이쁘고 잘생겼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턱이 좀 이상해서 못생겼다고 뭐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이제 마기꾼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색조화장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아이패밀리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김태욱 씨라고 예전에 가수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막 아주 메가히트 치셨던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TV에 잘 나오시고 했던 분인데 그 부인이 그 유명한 채실 아시죠, 그죠? 여기 지금 아이패밀리 CS도 김태욱 씨가 공동 대표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분도 28%, 한 30% 가까이 제일 많으세요. 참 똑똑한 분이시네요. 가수도 하시고, 그죠? 사업도 성공시키시고, 또, 탑 탤런트였죠. 제시라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수출 실적이다라는 거. 요건 지금 작년에는 볼 게 없죠. 맞아? 21년에는. 이제 요거 좀 보겠습니다. 판매 매장 수의 급격한 확대와 탈마스크로 수출을 최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2년도 보면 올해 중국의 산푸 백화점에 700매장이 있고요. 샤사에는 120개 매장이 입점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대부분이 상반기 중에 또 입점할 거라네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네요. 그죠? 저도 관심을 안 가졌다.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중국 쪽에 물론 요건 또 제가 얼마 전에 중국 화장품 회사 얘기하면서 말씀 하나 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그죠? 또 특정 후보가 되면 사드 배치 때문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아예 입점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중국 지역의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일본은 편의점 중심으로 5,000개 매장이 하반기에 확대될 것으로 계획된다고 합니다. 또 디즈니 콜라보가 진행되기도 한다네. 2분기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내려보시면요. 그래갖고 이게 중요한 거죠. 오미크론 정점 이후 탈마스크 정책이 나타난다면 벌써 나타나고 있죠. 영국은 이제 오늘도 뉴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 검사도 안 할 거고 너네들 알아서 하고 유료로 전환할 거고 뭐 그냥 안 아프면은 그냥 집에 있다가 자체 격리하고 알아서 하고 보내 그냥 끝내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색조 화장품 매장 확대 정책과 맞물려서 높은 성장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웨딩 사업도 지금 뭐 결혼식도 못 갔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가야 되겠죠, 그죠? 웨딩 사업도 다시 본격적으로 되겠죠. 뭐 정말 안타깝네요, 그죠? 요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결혼하신 분들은 진짜 해외여행도 못 가시고 허니문을 또 허니문에 초대도 못 하시고 허니문이 아니고 결혼식에 초대도 못 하시고 그렇죠.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당연히 살아나겠죠. 색조 화장품도 살아나고 웨딩 사업도 살아나면 회사의 매출 또 실적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의 연간 매출 보면 22년까지 이렇게 좋았는데 그죠? 작년에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도 꺾여도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었네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이패밀리 SC의
제품 특징을 보면은 립 틴트가 48%, 아이섀도우 35%, 립스틱 5%. 예. 거의 절대적으로 이게 색조 화장품이죠, 그죠? 색조 화장품이 이만큼이라서 요게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거 전부 다 립 틴트 전부 다 그 색조 화장품인데 마스크를 가렸으니까 못 봤죠. 그리고 아이섀도우도 보시면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 스타일에서 아이섀도우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며칠 좋아지겠죠. 쭉 내려보시면 요게 중요합니다, 그죠? 일본에는 A 편의점의 2020년 목표입니다. 5,000개 정도. 그리고 중국은 삼포백화점이 1분기에 500개, 그리고 3분기에 200개에서 총 700개가, 그리고 홍콩에서도 샤샤라는 데서 1, 2분기 합쳐서 120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120개. 대만은 아직도 입점 목표가 아직 몇 개 없네요. 그래서 입점 여부는 모두 확정돼 있다고 하네요. 이게 확정돼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목표가 할 거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좀 변수는 있겠죠, 확정이 되더라도.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리시면 요 아이패밀리SC의 브랜드인 롬앤 요 브랜드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고 봤을 때는 딱 중간이네요, 중간, 그죠? 클리오 바로 뭐 비슷비슷하네요, 그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네요. 딱 25세 아래, 그리고 가격은 중가 정도, 그죠? 이렇게 딱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보시면 아이패밀리SC의 화장품 부문 국가별 매출은 그래도 뭐 대한민국을 기반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확 늘었죠, 그죠? 그다음에 일본도 많이 늘 거고, 지금 보시면 중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괜찮고 그래도 성장을 했었네요, 그죠? 한국 좀 성장하고, 요 중국이 많이 늘어난다면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중국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웨딩도 이제 본격적으로 웨딩 시즌 되거나, 혹은 이제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 또 5월 달인데 지금 이제 2월 말 정도 돼 가니까 또 맞물려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밑에는 뭐 숫자들이라서 크게 볼 것이 없더라고요. 간단하게 가격 차트 보면서 진입 여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상장하고 나서 그죠, 많이 밀렸습니다. 시장도 안 좋았고요. 작년 10월에 상장했는데 바로 상장 시초가도 못 지키고 밀렸습니다, 그죠? 상장 시초가가 28,650원이었어요. 좀 밀려 종가는 25,400원인데 요게 되게 중요한 선입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선이에요. 25,400원 여기를 갖다가 이제 뚫을 수 있다면 계속 갈 수 있을 거고요. 요 선을 못 뚫는다면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요번 주나 다음 주만 시장이 크게 막 요동하시는, 오늘도 뭐 시장 많이 빠졌을 때도 얘는 올랐으니까요. 만약에 얘가 앞으로 위로 갈 놈이라면 25,400원을 뚫을 거라고 내가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맞고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도 여의치 않은데 굳이 그죠? 많이 미리 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정도 가격 포인트, 23,050원, 23,050원에서부터 또 이번에 중간인 21,700원, 21,800원 사이, 그러니까 23,050원에서 21,7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1차적으로 또 5일선도 올라오고 10일선도 올라오니까 요 사이면 아마 뭐 1차 매수 가격으로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하는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화를 하다 보니까 4시 47분인데요. 빅스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빅스 지수가 한 번 더 요동을 좀 칠 것 같아요. 빅스 지수가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가 지금 보시면 고점도 높이고 있고 저점도 높이고 있어요. 이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아직도 제가 유일하게 본다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봤을 때 아직도 연글지 않았어요. 얘가 고점에서 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들어갈 때 아니다. 혹시 돈 있으시면 참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로 보시면 나스닥도 아직도 침체가 아니에요.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침체가 잘 왔다가 벗어나야 되는데 침체가 아니라서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항상 그렇듯이 하락의 정점은 항상 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또 한번 꼭 이악 물고 한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존버 외에는 혹은 주식수 늘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터프한 적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찍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떠는 사람은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